안녕하세요. 액트 엔지니어링의 최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직교 로봇 제어기인 CA25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CA25가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티칭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CA25가 갖고 있는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프로그램이 심플해야 되는 것처럼 티칭도 심플하다 하는 건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칭 펜던트에 의한 티칭,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PC에 의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티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터치 패널로도 티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쭉쭉 갖다 밀어놓고 이 지점이 티칭 포인트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티칭 방법들이 있어서 심플하게 티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프로그램하고 동영상으로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임베디드 드라이버다 하는 거는, 보통의 로봇 컨트롤러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직계 로봇 컨트롤러도.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개 슬롯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모터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작은 사이즈의 컨트롤러에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서 모터로 가는 타입 정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바는 드라이버 하나에 요게 컨트롤러하고 드라이버 기능들이 임베디드 형태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임베디드 형태면 심플한 기능들이지만 이 로봇 컨트롤러에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터를 직접 구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컨트롤러 임베디드 드라이버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안에 드라이버하고 컨트롤러 뭐 이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이 퍼포먼스 서브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른 고속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 토크를 뭐 굉장히 빠른 사이클로 돌려서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치 루프까지 전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디스펜싱 펑션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을 하는 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원호가 있다면 직선이 끝나고 원호가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벡터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서 동일한 벡터 스피드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디스펜싱 펑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그 정량 토출을 할 때 이 기능들을 쓸 거냐 말 거냐를 나중에 프로그램에 보시면 포스트로 할 건지 패스로 할 건지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하고 컨트롤러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외형이 굉장히 좀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110, 220V 겸용으로 110V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타스크가 최대 4개, 뭐 최대가 아니라 디폴트로 4개의 타스크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컨트롤러 하나가 4개의 다른 컨트롤러가 있는 것처럼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모델을 보면 요거 CA25라는 거는 시리즈명이니까요. 이렇게 CA25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유닛하고 슬레이브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유닛은 M자가 모델명이 붙어 있고, 슬레이브 유닛은 S자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은 뭐 50W에서 750W, 슬레이브도 50W에서 750W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CC-링크도 있고, 디바이스 넷도 있고, IO도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나 요거나 같잖아요. 근데 요 M자하고 S자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의 차이는 외형의 디멘전은 다 퍼펙트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통신을 하는 포트인데요. 티칭 펜던트가 연결된다거나 아니면 PC가 연결되거나 터치 패널이 연결되는 데거든요. 근데 그거가 슬레이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를 외형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요 통신 포트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직교 로봇이 어떤 형태로든 4개가 있으면 각 축마다 서버 모터가 필요하니까 각각의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티칭은 티칭 펜던트나 노트북이나 뭐 여기 하나 더해서 터치 판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감석이 뭐 빈번하거나 해서 회색 유닛이 필요하시면 회색 유닛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옵션에 보면 CC-링크나 뭐 디바이스 넷이 있는 것처럼 외부의 시퀀서라고 하는 PLC 또는 PC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PC에서 CC-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커맨드를 주고받고 뭐 데이터를 폴링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쪽은 제어기하고 드라이버가 일체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케이블만 연결을 하시면 그러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하나에 기본적으로는 슬레이브가 이렇게 3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CC-링크 옵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CC-링크를 장착을 하시면 마스터가 64개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축수로 보면 한 개의 링크에 가능한 축수가 256축이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쓰비시 PLC에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드라이버의 명칭들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차지 램프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주전원이 공급돼서 지금 전원 계통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고, 회색 유닛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모터 파워를 연결하는데 보통은 U, V, W, 프레임 그라운드 정도만 연결을 하는데 여기 브레이크 2가닥이 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전원 연결부 터미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등, 뭐 알람이 있다거나 이럴 때 상태 표시등이고요. 요 통신 2포트 되어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요 티칭 펜던트 커넥터인데 여기에 노트북을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터치 패널을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타로부터 들어오는 엔코더 신호 연결을 하고, 여기에 IO 커넥터가 있는데 각 드라이버마다 8의 8점의 IO가 디폴트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IO로 사용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티칭 펜던트는 뭐 일반적인 뭐 형태만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런 기능들은 다 있죠. 비상정지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조구 이송이나 이런 무브 키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느 거나 다 이런 펑션 키들을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 펑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하고 숫자 키, 뭐 이런 여기서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도, 뭐 무브 명령들, 그 다음에 뭐 콜, 점프, 뭐 타이머, IO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두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관리하는 거죠.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요거는 엔터 키. 그 다음에 요거는 원점 복귀, 뭐 사이클 스타트, 알람 클리어, 스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프 기능이 필요한 거는 어떤 화면에 갔을 때 다음에 펑션 키에 어떤 것들이 어사인 돼서 제가 이제 그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파라미터를 어떻게 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시려면 이런 헬프 키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런 모드냐 프로그램 모드냐, 이건 시퀀셜 모드냐 아니면 팔레타이징 모드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 온 오프. 티칭 펜던트 하나만 있으면 모든 동작을 하드웨어 연결 없이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원 연결부를 보면 일단 뭐 전부 저희가 800W까지 단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50W에서
200W까지 사용하는 데는 이렇게 100V나 200V를 뭐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하될 때 이렇게 쇼트바가 하나 끼워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전원을 공급하시면 220V, 이 쇼트바가 없으면 110V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10V를 사용하실 때는 이 쇼트바를 띄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형 치수도 보시면 마스터 슬레이브가 전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부 마스터나 슬레이브가 같습니다. 100W짜리 보면 폭이 55, 높이 160. 그래서 드라이버 컨트롤러 일체형으로 된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두 축만 사용한다. 100W 두 축. 그럼 요거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하나, 슬라이버 하나 이렇게. 네 축이면 요거 네 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 축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라는 거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티칭 펜던트 아까 말씀드린 요 커넥터에 있고,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고, 뭐 로봇에서 나오는 파워 엔코더 케이블은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외부에 전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비상정지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연결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램프나 이런 표시등, 아니면 어떤 푸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센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PLC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두 축짜리 연결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어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통신 하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통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스테이션 넘버를 세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유닛은 세팅을 제로로 하고, 슬레이브는 1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쭉쭉쭉 연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거는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티칭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로봇 아무래도 제어기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오프 라인에서 직지값으로 뭐 프로그램으로 전부 이제 무브 해서 뭐 X 얼마, Y 얼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하셔도 되고, 이런 티칭 펜던트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테이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요게 999개의 포인트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대충 한 1000개 정도 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티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구 이송을 해서 여기가 P1, 여기가 P2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판넬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이제 그 티칭 펜던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인트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구성을 해 놓거나 하면, 그러면 정해진 위치를 기구로 밀어서 찍어주면 그 부분이 티칭이 끝나는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티칭 펜던트기는 한데, 요즘은 사실은 티칭 펜던트보다는 이런 SF98D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요게 PC든 아니면 노트북이든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그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추기성 기능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나 패스 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벡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타이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어떤 팔레트에서 집어서 어떤 적재함에다가 놓는데, 여기가 만약에 검사다 그러면 하나를 집어서 검사하고 OK면 팔레트에 넣고 NG면 갖다 버리고, 그래서 두 번째 거 집어서 뭐 NG면 버리고, 세 번째 거 집어서 다시 OK면 뭐 처음 건 OK였었으니까 두 번째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팔레타이징 기능을 일일이 프로그램 하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심플하게 팔레타이징 기능을 아예 제공을 하면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뭐 한 3포인트 정도 찍으면 팔레트 정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넣겠다라고만 정의가 되면 되니까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제한을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멀티타스크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타스크가
동시에 도구이고요. 프로그램 흐름 제어는 요거는 이품은 형태의 조건 판단문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역이고 IO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in, out 명령어들을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운터나 타이머 명령들이 있어서 그 간이 PLC 기능들을 전부 다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에 적용이 가능하냐 한 건데, 이거는 직구 형태로 생긴 로봇이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동 실린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전동 실린더, 어떤 형태도 괜찮은데요. 전동 실린더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저기한데 그 토크 제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을 그 여자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케이스에다 집어넣고 그 형상을 잡기 위해서 눌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유압이나 이런 거로 요즘은 하지 않고 전동 실린더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있는 힘껏 내리 누르면 그러면 케이스가 빠사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50%의 힘으로 하라든가 70%로 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해서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스크류 드라이버 못하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로봇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 축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로타리 축은 대체적으로 감속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 표현하는 방법들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축짜리 토크 컨트롤도 되고 두 축 원호 보관, 세 축이 동시에 보관하는 원호 보관하면서 직선 보관하는 헬리칼 보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네 축이 동시에 직선 이송을 하는 명령이 지령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디스크탑 이런 쪽도 전부 제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A25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하시거나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